아이고, 정 회장님이 직접 이런 곳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자리에 발걸음을 하시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군요. 낮게 웃는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천천히 그녀를 에워쌌다. 정하연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들은 조카 장부현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배신은 언젠가 올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이 순간 정하연은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골목 안쪽으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60을 넘긴 나이에 전력 질주는 버거웠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 잡히면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갑작스럽게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헬멧을 쓴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세우며 외쳤다. 빨리 타세요. 망설일 틈은 없었다. 정하연은 청년의 등 뒤에 몸을 실었다. 오토바이는 곧바로 골목을 빠져나가며 거칠게 속도를 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살았다. 간신히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청년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어깨선, 목덜미, 고개를 숙인 각도까지 정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해 전 잃어버린 아들의 뒷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다. 오토바이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고 마침내 외곽의 한 공사장 근처에서 멈춰섰다. 헬멧을 벗은 청년이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겁니다. 그제야 정하연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하연, 이 이름 석찬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전설처럼 불렸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그룹을 일궈낸 여자 회장, 수많은 기사와 책이 그녀의 성공을 기록했지만 그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해 전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날로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 최민수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분히 견디기 힘든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혼란 속에서 5살이던 아들 준이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잠깐 한눈판 사이일 거라 생각했다. 곧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총동원되었고 전국적인 수색이 이어졌다. 전단지가 붙었고 제보 전화가 쏟아졌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정하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아들이 자신을 부르는 꿈, 엄마, 그 한마디에 잠에서 깨어나면 이불은 언제나 눈물로 젖어 있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더 컸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제보 전화를 끊지 않았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다. 1년, 5년, 10년이 지나며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정하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아들을 찾지 못한 빈자리를 일로 채워 넣듯이. 그 결과 그룹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정하연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마음속 공백만큼은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빈틈을 누군가는 조용히 노리고 있었다. 바로 조카 장부현이었다. 정하연이 경영에만 집중하는 동안 그는 충성스러운 얼굴 뒤에 야망을 숨긴 채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기사진을 포섭하고 계열사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음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심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성공하면 조 단위의 이익이 걸린 사업,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판이기도 했다. 정하연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도심 재개발 사업, 그것은 정하연이 평생 쌓아올린 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판이었다. 이 문제는 외부가 아니었다. 정하연은 빠르게 알아차렸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을 주민 대표들이 절대 알 수 없을 내부 자료를 알고 있었다. 회의 내용, 계약 조건, 심지어 비공개 일정까지 누군가 그룹 안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정하연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다. 조카, 장부현.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냄새가 났다. 배신의 냄새였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경호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측근들은 말렸다. 위험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 눈으로 봐야 한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배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전 10시 정하연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정장은 입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코트의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폐허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반쯤 무너진 건물들, 곳곳에 걸린 철거 반대 현수막, 천막 안에서 밤을 지새운 주민들의 얼굴엔 분노와 피로가 엉겨 있었다. 정하연은 천천히 걸었다. 주변을 살피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미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는 순간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도망칠 틈은 없었다. 정 회장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낮게 깔린 목소리.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정하연은 침착하게 물었다. 누구 짓이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사내들은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 순간 정하연은 깨달았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올 거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새어나갔던 것이다. 배신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사내들이 즉시 뒤를 쫓았다.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발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숨이 가빠졌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이대로라면 잡힌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나치근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운명처럼. 오토바이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가로등 간격이 넓어질수록 정하연의 심장 박동도 조금씩 가라앉아 갔다. 마침내 청년은 허름한 공사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고 녹슨 철문 안쪽에는 컨테이너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컨테이너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은 분명했다. 접이식 침대 하나와 작은 전기난로, 벽 한쪽에 걸린 작업복, 그리고 구석에 놓인 라면 박스 몇 개. 정하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이곳은 자신이 평생 발 디딜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계였다. 청년은 컵에 물을 따라 그녀에게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 말고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서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걱정뿐이었다. 정하연은 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직후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청년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혹시 경찰에 연락해야 할까요? 정하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청년의 얼굴로 향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해졌다. 눈매와 코선, 무표정할 때 살짝 굳어지는 입가까지. 오래전 기억 속 한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정하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청년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작업복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밖은 아직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정하연은 확신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20회를 돌아 다시 이어진 운명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자 정하연은 차분히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까는 위급한 상황이라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닮았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졌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부분이 겹쳤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혼자 사는 건가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어릴 때부터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한마디에 정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나는 건 없어요? 조심스럽게 덧붙이자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어요.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길을 잃었던 것 같다는 느낌 정도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 정하연의 가슴을 조여왔다. 장례식장, 울음소리, 혼란 속에서 사라졌던 5살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때 청년이 무심히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렸고 정하연의 눈에 한 자국이 들어왔다. 오래전에 아물었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흉터. 개에게 물렸을 때 생기는 형태와 똑같은 자국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 흉터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들이 5살 때 집에서 키우던 개에게 물려 병원에 달려갔던 기억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정하연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청년이 정말 그 아이일까? 20해 동안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밤 정하연은 컨테이너의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20해 전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는 말, 장례식장을 떠올리게 하는 흐릿한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 정하연은 더 이상 마음속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컨테이너를 나섰고 측근에게 단 한 통의 전화만 남겼다. 극비로, 흔적 없이,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 것. 그리고 청년의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라는 지시였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 회의석상에서도, 보고서를 읽는 순간에도 그녀의 귀에는 청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며칠 뒤 봉인된 서류 봉투가 조용히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였다. 정하연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봉투를 열었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20해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 정하연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숨을 삼켰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장부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정하연은 조용히 서류를 봉인하며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회장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움직이겠다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정하연이 진실을 확인한 바로 그 무렵, 장부현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정하연의 동선과 주변 인물들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마침내 그녀 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청년의 존재를 알아챘다.
이름도 배경도 초라한 공사장 인부 하나.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정 회장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을 자극했다. 장부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며칠 뒤 청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개발 현장으로 출근했고 기억에도 남지 않을 단순 작업을 배정받았다. 고층 구조물 위에서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볼트 몇 개가 느슨해져 있었고 안전 로프 역시 눈에 띄지 않게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다음 순간 바닥이 흔들렸다. 균형을 잃은 청년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아래로 떨어졌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정하연의 귀에 들어갔다. 현장 사고, 중상, 생명위독,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정하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준아. 수술실 앞에서 붉은 불이 켜진 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잃는다면 자신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정하연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청년이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정하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슬픔과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냉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병실을 지키는 한편 조용히 사람들을 움직였다. 공사 현장의 CCTV 기록, 안전점검 보고서, 장부현이 관여된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까지 하나씩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였고 그 중심에는 장부현과 그의 측근 박도성이 있었다. 정하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고 평소처럼 침착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장부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정하연이 준비한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지는 순간 그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다. 조작된 안전점검 기록, 의도적으로 풀린 볼트, 사고 직전 오간 통화 내역과 자금 이체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장부현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사들의 시선은 차갑게 그를 향했고 결국 해임과 형사 고발이 동시에 결정되었다. 그 순간 정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제 이 그룹에는 사람의 목숨을 거래하는 자리가 없다고. 그 말은 선언이자 경고였다.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병실에는 잔잔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청년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정하연은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고백을 꺼냈다. 준, 엄마야. 그 말은 병실에 울리지도 못한 채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깊게 박혔다. 잠시 후 청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흐릿한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하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대답을 듣지 못해도 괜찮았다. 살아있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장부현과 박도성은 구속되었고 공사장 사고는 명백한 범죄로 결론 났다. 언론은 연일 정하연과 그룹의 결단을 보도했지만 그녀는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병원을 오가며 아들의 회복을 지켜보았다. 얼마 후 청년은 서서히 말을 되찾았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20회를 돌아 다시 이어진 이 인연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정하연은 조용히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그녀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